자, 벡터에 대해서 영어 정리를 좀 했어요. 오케이. 다시 말하자면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은 모두가 가지고 있다. 그럼 시점과 정점이 있고 시점에서 정점을 향해가는 벡터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크기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야. 크기.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크기를 나타내면 되고요. 0벡터는 자 이렇게 시점과 정점이 같은 벡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점만 있는 거고요. 단위 벡터는 길이가 일자리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하고 서로 같은 벡터는 여기저기 다른 위치에 있어도 됩니다. 크기하고 방향은 똑같으면 우리는 같은 벡터라고 불러주고요. 옆 벡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옆 벡터를 나타내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념 체크 한번 보실까요? 자, 1번. 자, 29쪽에 A 벡터와 방향이 같은 벡터? 방향이 같은 게 뭐가 있을까? A하고? 뭐가 있어요? 채비는? 찾아봐요? 뭐 숨 그림 찾기도 아니고 방향 같은 거 뭐가 있을까? B? B 아닌데? B 방향이 다른데? E랑 H, E랑 H A 벡터는 뭐야? 아래로 3칸 왼쪽으로 1칸 내려가는 그 정도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래로 3칸 왼쪽으로 1칸 가는 게 E도 있고 H도 있네요. H는 길이가 2배가 되잖아. 아래로 6칸, 왼쪽으로 2칸이니까 정확히 방향이 맞습니다. 자, A하고 크기가 같은 벡터 A 크기 한 칸, 3칸으로 이루어지면 다 크기가 같겠죠. 한 칸, 3칸짜리가 뭐 2벡터 당연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 C 벡터도 한 칸, 3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C 그리고 I 벡터도 한 칸, 3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자, 3번. 뭐 A와 서로 같은 벡터는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은 이 벡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4번. A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어디 있죠? I죠, I.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크기가 같고. 자, 그래서 필수예제 1번. 쉬운데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육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육각형이 아니지만 우리는 정육각형이다 생각하시고요. A, B, C, D, E, F, O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AD 벡터와 크기가 같은 벡터 AD 벡터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길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뭐 반대 옆 벡터인 DA 벡터도 되고요. BE 벡터도 되고요. EB 벡터도 되고요. CF 벡터도 되고요. FC 벡터도 되는 거죠. 그렇지? 반대 방향의 벡터들을 전부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섯 개가 되시고요. AB하고 서로 같은 벡터 AB하고 서로 같은 벡터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겠죠. FO, OC, ED 벡터. 이게 서로 같은 벡터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CD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여라. CD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자기 자신, 옆 벡터, DC 벡터 적어야 되고요. EO 벡터 적어야 되고요. OB 벡터 적어야 되고요. FA 벡터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 OA를 A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OA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할게요. 이걸 B 벡터라고 하고 OC 벡터를 C 벡터라고 할 때 자, 세 벡터 F2 벡터와 CD 벡터와 DE 벡터를 ABC 벡터로 나타내 주십시오. 자, F2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거 뭐가 될까요? 이거? 그렇죠? A 벡터의 반대 방향이니까 옆 벡터가 되겠죠.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고요. CD 벡터는 이렇게 오는 벡터예요. 뭐라고 적을까요? B 벡터의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벡터라고 불러주시고 DE 벡터 이렇게 가는 벡터를 쭉 옮겨 보시면
이렇게 옮겨지겠죠. C 벡터의 역 벡터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C 벡터가 됩니다. 라는 거야. 실자는 자 밑에 쭉 풀어버려. 다 풀어버려. 쉬우니까. 절대값은 크기가 길이가 절대값이야. 그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반직선이죠. 반직선의 길이. 오케이. 어렵지 않죠? 벡터라는 걸 새로운 걸 배웠기 때문에 뭘 배워야 되냐면 이제 연산이라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벡터는요, 일단 곱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누기 또한 없습니다. 나중에 곱하기하고 비슷한 내적이라는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벡터는 더하기하고 빼기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벡터의 덧셈을 넣죠. 자, 정입니다. 2라는 게 아니에요. 정입니다. 자, AB 벡터하고 AC 벡터가 있다고 치자. 오케이, AB 벡터하고 AC 벡터가 있다고 치자. 그럼 뭐라고 치냐면 AB 벡터와 AC 벡터를 더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안 따뜻해지지? 온도가 낮네? 좀 나타나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평행하고, AB하고 평행하고, AC하고 평행하고 하면서 물리에서 배웠으면 받지 않나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으로 향하는 이런 벡터를 만듭니다.
얘가 바로 합입니다. 합. 힘의 합. 힘이 나가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이걸 A 벡터. 첫 번째가 평행사변을 만들기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가 자 일단은 정의적으로는 평행사변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좀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A 벡터하고 AC 벡터를 더하고 싶은데 AC 벡터를 시점을 B 위치로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오케이? B 위치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것과 이걸 더하고 싶은데 이 녀석을 평행이동시켜가지고 이리 옮겨버립니다. 어차피 같은 벡터예요. 두 개는 같은 벡터니까 자 A, B, C라고 했을 때 결국 뭐 여기 B라고 해볼까? A, B 벡터, A, B 벡터와 A, B 벡터를 더했을 때 자, 이 벡터를 A, B 벡터를 A, B 벡터의 정점 위치로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A 플러스 BC 옮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A, C 벡터가 되거든요. A, C 벡터 이렇게 삼각형 만들기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좀 더 편합니다. 즉 덧셈은요. 이게 시점과 정점과 시점이 같아버리면 이어져서 AC를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따라가면 돼요. A, B에서 BC를 더해라 따라가가지고 처음 출발점이 시점이 되는 거고 마지막 도착점이 종점이구나.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보는 것도 좀 편리합니다. 평행사변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자 이게 좀 더 편리하다라는 얘기고 그 밑에 이제 성질이 나오죠. 세 번째 성질. 세 번째 성질. 똑같습니다. 성질은 나왔다시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다 적용이 돼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다 적용이 되고 즉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한 것은 당연히 B 벡터하고 A 벡터를 더한 것과 같아지게 되고요.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한 다음에 C 벡터를 더해야 되는데 얘는 A를 나중에 더하시고 B 벡터하고 C 벡터를 먼저 더하셔도 상관이 없다. 덧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고요. 분배법칙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왜? 곱셈이 정의되지 않으니까 분배를 하려면 곱하기가 따로따로 붙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보시게 될 거고요. 자 일단 분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0벡터에 대한 성질 당연한 얘기가 나오겠죠. 세 번째 A 벡터 어떤 벡터가 나오는지 0벡터하고 더해져 버리면 자기 자신이 될 것이고요. 네 번째 벡터 A 벡터와 마이너스 A 벡터가 더해져 버리시면 0벡터가 되겠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두 번째, 뺄셈 두 번째. 덧셈은 이따가 연습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뺄셈입니다. 자, AB 벡터에서 나는 AC 벡터를 빼주고 싶어요. 자, AB 벡터에서 AC 벡터를 빼주고 싶습니다. 덧셈을 배웠으니까 역 벡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AB 벡터에서 더하기입니다. 마이너스 AC 벡터를 더하겠다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 마이너스 AC 벡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반대로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AC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 더하기 이게 되니까 전형적으로 자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다. 이게 바로 AB에서 AC를 뺀 겁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다시 올려보시면 AB 빼기 이제 이 모습이 중요해요. AB 벡터 빼기 AC 벡터는 C 종점에서 B 종점으로 오게 되는 그림이 돼요. 이걸 잘 봐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AB 빼기 AC는 결국 뭐가 된다? CB 벡터가 된다. CB 벡터가 되더라라는 거야. 뒤에서 앞으로 옵니다. 자, CB 벡터가 되더라. 그러니까 무엇에서 빼주느냐? AB에서 이게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줘야 돼요. 그래서 CB 벡터가 이게 좀 약간 헷갈리거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아니면 다른 방법. 여기서 바로 자 AC 벡터의 역 벡터는 이 벡터죠. 이게 마이너스 AC 벡터야.
그렇지? 근데 벡터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는 따라가면 되거든. 화살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것과 지금 이거 더할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1이 도착하는 벡터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다. 빼기가 약간 헷갈려요. 자, 나중에는 이 모습을 보시면 바로 우리가 CB 벡터구나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반대로 CB 벡터가 나오시면 AB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구나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이게 벡터의 뺄셈이 되고 71쪽 아래쪽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72쪽, 자, 개념 체크를 보시도록 하십시다. 개념 체크. 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볼까? 넘어가기전에. 자, 덧셈과 뺄셈. 덧셈을 했을 때에 최대 두 벡터를 더했을 때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값을 세타라고 했을 때 더하게 되면 여기서 평행사변을 만들어서 이 길이가 크기거든요. 이 길이가 가장 커지고 싶어. 그럼 어떨 때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두 개가 평행일 때, 이루는 각이 0일 때. 왜? 평행이 돼버리면 그냥 이거 돼서 이건 나아가는 만큼 더 가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버려. 가장 클 수밖에 없겠지. 벡터가 가장 더해서 크고 싶다면 한쪽 방향 평행이 돼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 굳이 뭐 적을 필요 없이. 뺄셈에서 최소값도 마찬가지겠죠. 뺄셈에서 최소값은 어떻게 나오시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거에서 얘를 빼버리면 이 크기, 자, 이 길이가 크기인 거야. 이 길이가. 근데 최소가 되고 싶다면 다시 당연히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만큼 뺀 겁니다. 이 길이만큼 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만 남게 돼요. 이만큼 뺀 거니까. 그래서 뺄셈에 대해서 최소값은요, 일직선상에 있을 때, 덧셈에 대해서 최대값 또한 일직선상에 있을 때다. 라고 가볍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좀 문제 풀 때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념 체크를 한번 해보실래요? 개념 체크 1번, 2번을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을. 평행사변으로 만드는 동안 도전하면 A 더하기 B니까 A에서 이걸 옮겨가지고 이거 몇 칸이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면 이게 B 벡터거든. 그렇지? A 더하기 B는 그냥 진행 반응으로 이렇게 나가면 돼.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이런 벡터가 만들어져. 아니면 이거 두 개로 평행사변을 만들어서 같이 가면서 이렇게 가도 돼요. 그래서 없어요. 뭐 약간 헷갈리지? 막 했네. 맞아. 그러니까 벡터 덧셈이 여기서 시작해서 1이 갔다가 다시 얘를 옮겨가지고 1이 붙여버리면 이렇게 가는 벡터잖아. 이렇게 1이 갔다가 1이 오잖아. 그럼 여기가 시점이 되고 여기가 점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여기서 약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이어주라고 A하고 B를 더하잖아요. A에서 1이 갔으면 여기에서 다시 B를 그려봐봐. 이 종점에서 B를 다시 그려봐봐. B 벡터를. 여기서 시작하는 B 벡터.
B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되잖아요. 따라가면 된다고. 합은 여기서 출발해서 결국은 1이 오게 되잖아요. 여기가 종점이 되는 거야. 이게 시점이 되는 거고. 처음 출발한 데가 시점, 마지막에 도착한 데가 종점. 그렇지. 이것도 아까 그랬잖아요. B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처음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 종점 이렇게 했잖아요. 좀 헷갈려, 처음에는. 외워야 돼요. A에서 B를 뺀다는 얘기는 B에서 A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B에서 B 종점에서 A 종점으로 간다는 얘기야. 헷갈려. B 종점에서 A 종점. 그게 빼기 정리야.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워야 돼. 그걸 외워야 돼. 아니면 좀 더 쉽게 하려면 빼기가 어려우니까 마이너스 B 벡터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B 벡터 더하기 A 벡터가 되잖아. 더한 법칙 성립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가 종점이 되는 거야. 덧셈이 훨씬 다르게 편해. 그래서 마이너스 B를 생각하고 두 개를 더해버리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땡겨요. 알았어. 잠깐만요. 이게 정적인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해가 익숙해. 자, 이거 정리 안 정리 외워야 돼. A 벡터에서 B 벡터 빼겠다는 얘기는 B에서 A 쪽으로 오겠다는 얘기를 외워야 되는 거야. A에서 B를 빼겠다. B에서 A 쪽으로 오겠다. 근데 여기 오면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이거잖아. 그렇지? 여기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여도 돼. 즉 여기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B 벡터로 왔다가 A 벡터로 따라가는 거야. 이제 종점이 있는 거야. 그 셀을 바꾸면 좀 더 쉬워. 아직 뺄셈이 약간 헷갈릴 거예요. 뺄셈이 헷갈릴 겁니다. 두 번째 뺐나? 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이런 걸 하려면 시점이 똑같아야 돼요. 시점이 똑같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시점이 다르잖아.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일단 마이너스 B 벡터를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B 벡터는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옮겨버리면 이거 평행하거든. 여기다 붙여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붙여버릴 수가 있다. 그럼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는 마이너스 B 벡터니까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거야. A에서 출발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가는 거야. 그래서 2로 도착하는 거야. 즉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이런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뺄셈보다는 덧셈이 편하고 시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게 막 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같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덧셈입니다. 덧셈, 있네 거. 자, AB 플러스 BA가 어떻게 될까요? 자, AB 플러스 BA, AB 플러스 BA가 서로 역의 때문에 0벡터가 돼요. 아니면 자 정점과 시점이 같아버리면 AB 벡터의 정점과 BA 벡터의 시점이 같은 상황이면 계속 이리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꼬리를 물고 가는 거 같이 3단문법 같아요. P면 Q이고 Q이면 R이면 P면 R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어져 버리면 하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A에서 B로 갔다가 BA면 다시 A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쓰면 A 벡터인데요. 얘는 0벡터하고 똑같다라고 했죠.
자, 이게 같으면 없어지고 이어진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BB가 서로 같고요. 여기에 있는 CC가 서로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 버립니다. 이어져서 A, B 벡터가 되어버리겠다라는 얘기야. 자, 또 찾아볼까? A에서 B로 갔는데 B에서 다시 이어져서 C로 가게 되고 C에서 다시 D로 가주시는데 D에서 이어져서 최종적으로 E로 끝나게 되지.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E로 가는 벡터가 됩니다. 라는 얘기야. 자, 갑자기 빼기가 있네. 귀찮게. 그쵸? 자, 빼기가 있죠. 귀찮게. 아니면 이 빼기가 싫어서 얘를 플러스로 만들어버리면 옆 벡터를 쓰면 되겠죠. 이 옆 벡터를 써버리면 되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A에서 B, A에서 출발을 해서 A에서 B, B에서 받아서 C, C에서 받아서 D, D에서 받아서 A로 가고 있기 때문에 AA 벡터, 즉 0벡터가 되어버리겠죠. 그치? 아시겠어요? 좀 쉬운 부분이어도 아직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자, 뺄셈이 오르면 역벡터를 써서 덧셈으로 바꾸면 되는데 뺄셈도 좀 적응하셔야 됩니다. 뒤에 문제를 보자. 2번 필수예제 6번 A, B, B A 벡터, B 벡터. 자,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A 벡터하고 B 벡터를 OA 벡터하고 OB 벡터를 A 벡터, B 벡터라고 주어졌고 나타내십시오. A 벡터를 나타내십시오. 두 번째, BC 벡터를 나타내십시오. 세 번째, CD 벡터를 나타내십시오. 라고 했는데 A 벡터를 살펴보자. 자, 여기에서 1이 가는 벡터예요. 자, 한 방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덧셈은 아니죠. 뭐 빼기 뭐 같아? A 빼기 B일까? B 빼기 A일까? 자, 빼기는요. 앞에 것으로 가요. B에서 A를 빼야지만이 B의 종점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B 빼기 A거든. 근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데 안 보인다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노란색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경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얘를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A에서 B로 가기 위해선 1이 왔다가 1이 가면 돼요. 따라서 가는 건 덧셈이거든요. 벡터예요. 덧셈. 그럼 이 벡터가 뭐야? 이 벡터는 A 옆 벡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벡터예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A 벡터를 거쳐서 B 벡터로 가게 되면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 벡터가 됩니다. 이래버리면 좀 더 쉽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벡터. 이해하겠어? 자, 두 번째 그림 볼까요? BC 벡터. 이 벡터를 찾으래. 그럼 똑같이 1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경로가 1이 갔다가 1이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벡터는 B 벡터의 옆 벡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고요. 이 벡터 뭐니? 민혁아? A는 이쪽으로 가는 벡터잖아요.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죠. 반대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가게 되면 그 두 개 벡터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겠어요? 좋아. 자, CD 벡터 보실까? CD 벡터. 이 벡터를 나타내고 싶어. 여기서 봐도 되는데, 벡터는 자유 벡터예요. 막 내 맘대로 움직여도 돼요.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게 편하고요. 이 주황색. 그럼 1이 가기 위해서 당연히 1이 갔다가
1이 가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벡터로 갔다가 a 벡터로 가면 되는 거야. 삼각형 만들기가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 거예요. 오케이? 1이 가는 경로를 만들어주거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b 벡터 플러스 a 벡터. 자, 해보십시오. 1번이고 다 하자. 1번이고 다 하고 이 부분이 좀 익숙해지시면 편해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풀어줍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좀 적응된 것 같다. 자, 그리고 넘어가십시다. 자, 곱셈이 아니에요. 벡터의 곱셈은 아닌데 실수배라고 하는 거고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적용됩니다. 자, 실수배. 벡터의 실수배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충분히 다 예상 가능해요. 자, 이게 A라는 벡터가 있어. 자, 그렇다면 나는 2A를 그리고 싶거든. 2A 벡터이 실수가 곱해지잖아. 이게 실수배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 누구나 다 당연히 길이가 2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2A 벡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2배의 길이만큼 움직이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이게 바로 실수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실수배라고 하고요. 숫자가 곱해진 것만큼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가 곱해지면 같은 방향,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반대 방향이 돼 주시겠죠. 자, 이렇게 돼 주신다라는 얘기가 지금 1번에서 지금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별로 할 말 없으니까 이거 굉장히 늘어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실수가 0이 되버리면 0이 곱해지면 당연히 길이가 0인 벡터가 돼 주시겠죠. 그렇지? 자, 이게 실수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질. 실수배에 대한 성질은요. 일단 첫 번째, 교환 법칙이 가능해요. K가 곱하고 L 곱해집니다. A 벡터에다가 KL 곱해집니다. 이게 L이 나중에 곱해지고 K가 먼저 곱해져도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 그렇죠? 어차피 길이만 늘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곱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뭡니까? 자,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이 성립한 이거 결합법칙. 교환법칙보다는 결합법칙이라는 말이 좀 더 맞겠다. 저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이 있습니다. 자, K 플러스 L. A 벡터에 얘가 곱해집니다. 라고 했을 때 KA 벡터 플러스 LA 벡터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증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걸 거예요. 그래서 K하고 L을 더해가지고 곱해버리나 따로따로 곱한 다음에 방향이 같기 때문에 길이만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세 번째, K를 A하고 B 벡터에다가 더한 거에다가 곱하겠다. 따로따로 K배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더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치 숫자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곱하기, 벡터에 대해서 곱하기는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은 절대 잘못된 거고요. 숫자가 벡터에 곱해질 수 있는데 그 숫자는 뭐 결합법칙이든 분배법칙이든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겠다라는 얘기야. 당연하게 이렇게 풀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뭘 의미한 걸까요? A 벡터에다가 A 벡터 크기로 나눠버렸어. 이건 뭘 의미할까?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할 텐데 EA 벡터가 있다고 치자. EA 벡터에다가 자 EA 이것도 좀 그렇다. 길이가 뭐야? 길이가 크기가 루트 2짜리 있는 A 벡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 A 벡터를 루트 2로 나눠버렸어. 이 말이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 크기가 얼마가 되버릴까? 1이 되겠죠. 이 길이가 루트 2로 나눠버리면 1이 돼버릴 테니까.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 반향이 같은 단위 벡터가 돼버리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표현은 A 벡터와 반향이 같은데 반향이 같은 자신의 크기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크기가 1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반향이 같은 단위 벡터. 자, 단위 벡터.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습 나오면 단위 벡터를 내주는 거구나, 얘기하는구나. A 방향으로 가는데 크기가 1짜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벡터의 실수배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평행이라는 성질입니다. 자, 만약에 A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B 벡터에다가 적당한 실수배를 해버리면 같아지겠다라고 했다고 치자. 오케이? 같아져 버려. 근데 일단 벡터라는 게 방향이 달라버리면 같아질 수가 없거든. 같아진다는 얘기는 A하고 B 벡터가 방향이 같다라는 얘기야. 방향이 같고 크기가 다른 거야. 그치? 근데 적당한 숫자로 곱해가지고 크기를 똑같이 맞춰버리면 이 벡터가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즉, 이 말은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평행관계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야. 한 벡터에다가 적당한 실수를 해서 같아져 버리면 두 벡터가 평행입니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 밑에 뭐 얘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6a 빼기 3b라는 벡터와 2a 빼기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이 벡터를 만들 수가 있죠. 그 말은 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평행인데 길이가 3분의 1짜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적당한 실수배에서 같아져 버리면 평행입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뭐 직선의 성질이잖아요. 벡터도 직선이니까 직선에서 평행과 수직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일단 평행이 되기 위해선 실수배를 했을 때 같아지면 평행이 됩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에 대한 예로 이 세 점이 한 직선에 있고 싶어요. A점, B점, C점이 한 직선에 있고 싶어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을 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울기가 같아요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치? 기울기가 같아. A하고 B에서 또는 A하고 C에서 기울기가 같아요. 근데 벡터에서는 얘를 어떻게 풀어버리느냐? A, B 벡터와 A, C 벡터가 서로 평행이기 때문에 적당한 실수배를 해버리면 서로 같아집니다. 이렇게 푼다고요. 또는 이렇게도 풀겠죠. 편리한 쪽을 선택하면 되죠. 자, B, C 벡터에 적당한 실수배를 해버리면 A 벡터하고 같아져요. 이게 바로 한 직선에 세 점이 있을 때 풀이하는 방법이 됩니다. 75쪽에 나와 있군요. 오케이. 자, 그래서 75쪽에 개념 체크를 보시면 1번 간단히 하십시오. 실수 계산하는 것과 똑같이 해주면 돼요. 75번에 1번 그냥 실수 뭐 3a 플러스 3b 플러스 4a 빼기 2b 이런 식으로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2번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좋아. 자, 넘어갑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가요. 매번 느낀 거지만. 자, 보자. 이제부터 약간씩 어려워질 텐데, OB 벡터를 나타내십시오라고 했어요. 이 벡터 나타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처럼 이 경우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를 생각하자고 했어. 그렇다면, O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O에서 이렇게 A로 갔다가 A에서 B로 가면 되겠죠. 그럼 이건 뭐지? O에서 A로 가는 벡터는 B 벡터의 반대니까 역벡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벡터 플러스 A 벡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AD 벡터를 보시니까 AD 벡터는요 여기에서 1이 가는 벡터거든요. 여기서 2이 가는 벡터예요. AD 벡터.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B 벡터니까 B 벡터가 두 번 있게 되죠. 두 배가 되겠죠. 간단한 문제네요. 두 배의 B 벡터가 될 것이고 BD 벡터를 보실까요? BD 벡터 무슨 색으로? 보라색. BD 벡터는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라색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그랬어? 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B벡터로 갔다가 이렇게 가면 보라색이 되겠죠. 이거 찾으셔야 돼요. 이거. 이게 뭐라고 됐지? 이게 뭐라고 했죠? 이렇게 B벡터에서 이거 벡터잖아. 이거 벡터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A 벡터의 B 벡터가 되죠. 마이너스 A 벡터의 B 벡터의 마이너스 A 벡터의 B 벡터가 되죠. 그래서 B로 갔다가 마이너스 A에서 B로 오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2B 벡터가 되주시겠지. 자, BF 벡터 마지막으로 BF 벡터입니다. BF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려면 당연히 1이 갔다가 마이너스 A 벡터로 갔다가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이거가 같아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죠. 마이너스 A로 갔다가 또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가게 되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갈래요. 1이 갔다가 이렇게 갈래요. 그거 좀 더 편리하잖아요. B로 갔다가 마이너스 2A 벡터로 갈래요. 이렇게 가도 되겠죠. 어떤 경로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될 거예요. 자, 밑에 또 연습을, 많다. 최대한 연습해보세요. 최대한 연습. 여기서 이 부분이 좀 편해지면 뒤에도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대표 문제는 쉬운 거. 밑에 문제는 좀 어렵네. 내분 좀 나오고 말네. 쉬었다가 계속 연습하자. 일단 쉬는 시간을 지키고 쉬었다가 계속 연습할게요.